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또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와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부산인데요. 아, 부산이에요. 지금 부산은 네. 날씨가 어떤가요? 네, 약간 흐리고 날씨가 조금 흐려 있습니다. 흐려 있다는 말이 어떤 네, 흐려 있다고요? 예. 아, 예. 저희 집 서울도 좀 날씨가 조금 흐린데 가지고 계신 종목 알 수 있을까요? DSK 종목 3년째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DSK를 3년째 보유하고 계세요? 네.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셨죠? 5,370원에 40% 5,370원에 예, 40%요? 예. DSK는 어떤 이유로 좀 매수하신지 이유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때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뜬 그에 그냥 그 추격 매수 한 것 같은데. 아, 예. 들어올 때 코스닥이 요즘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좀 이익은 보셨어요? 네, 지금 나중에 제 매수선까지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궁금하신 예. 점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지금 제 매수 금액까지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며칠 동안에 올랐기 때문에요. 네. 제가 좀 다시 그러니까 팔고 다시 받아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 저희가 예. 확실하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 하창무 팀장님.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장, 어제같이 코스닥이 지금 계속 빠지는 장에서 DSK는 오늘도 한 4.5% 정도 오른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겠죠. 사실 제가 모멘텀이 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실적입니다. 실적 시전에 머물린 상태에서 코스닥이고 작은 주식입니다만은 실적이 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다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3년 동안 보유를 하셨고 뭐 5,300원대 가격이면 아무래도 이제 상장 이후에 좀 갖고 있다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래 물려 있다가 요새 올라오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이 회사 소개 좀 드리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LCD 장비 회사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죠. 주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내용이 왜 실적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2011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50억이 났습니다. 이 작년이 한 42억이었고 이 회사 지금 현재 자본금이 32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실적을 좋은 거고 장사도 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P4라 그러죠.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싼가를 평가하는 그 지표가 4가 있는데 그것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주식이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같이 드리면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은 계속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최근 4년간의 역사를 좀 보면 2009년도 9월 정도에 한 10,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3년 내리 연속 거의 뭐 2,000원까지 흐름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돌아설 수 있다 보는 것이고, 과연 이 지금 현재 DSK가 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가고 안 가고는 약간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이런 흐름은 확실하게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떤 단기적인 매기세가 좀 들어왔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들어오는 세력 자체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 300억짜리입니다. 상당히 작은 회사다 보니까 특별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약간 특정 개인이라든지 그렇게 좀 특정 개인 쪽에서 들어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오랜만에 좀 튀면서 거래 대금이 한 3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랠리가 붙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쉬어버리면은 거래량이 감소할 겁니다. 거래량이 거의 뭐 9만 주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거래 대금 10억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보겠고요. 일단 향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딱히
우리가 보통 주식 사가지고 물려 있다가 본절 오면은 팔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 아까 말씀하신 5,300원 정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가는 데까지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지켜보다는 말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1선 매매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평선 매매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4,500원, 2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잡아놓고 올라간다 했을 때는 최소한 글쎄요 한 5,000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7032번님이 종목은 메디포스트, 매수가는 10만 6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 그 저가에 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디포스트의 경우 이미 그 작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퍼가 10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EPS가 1,500원 정도 내외인데 아무리 뭐 성장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퍼 30배 내지 50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한 5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10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분은 일단은 과도한 성장성 프리미엄이 붙은 메디포스트를 매수하고 계신데 일단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러한 그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이 일단은 품목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쌉니다. 한 6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저도 무릎이 좀 안 좋은데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고가에 비해서 제품이 좋다 하면은 인공시장을 그 인공관절 시장을 대체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메디포스트가 뭐 작년에 그 다음에 올 초까지 한 20만 원대 고가의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성장성이 아니라 카티스템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그 체크해가면서 특히 뭐 1분기 어닝 시즌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겠고요. 다행히 그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뭐 재대열 사업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바이오 업체 대비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약 280억 넘는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32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메디포스트 성장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실적이 그만큼 정당화되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경우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 저가에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소 빠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저점이죠. 예, 적어도 뭐 한 9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시고요. 계속해서 뭐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 앞으로 시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반등 국면이 나타난다면 1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9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소 뭐 9만 원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이오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841번님이 종목은 효성이고 궁금하신 점이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효성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요, 하창모 팀장님. 네, 사실 뭐 지금 연일 내려가고 있습니다. 3월 접어들어서 한 7만 원 정도 있다가 오늘도 뭐 한 2.7% 하락하면서 이제 56,400원까지 내려왔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트렌드 라인이라 그러나요? 한 2011년도 초에 13만 원 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계속 하향세를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효성이 왜 이렇게 못 가냐면은 대형주죠. 이제 대형주인데 시가총액 2조 원이니까 대형주인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효성이라는 회사는 사실 뭐 타이어 중공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산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가장 고질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섬유 쪽 같은 경우에도 스판덱스 사업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영업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거 특징이고 또 하나가 중공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약세 요인이다 볼 수 있겠고 작년도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한 9조 원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매출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입니다. 얼마나 원가를 빼고 장사를 잘했냐인데 에비타 그러니까 그 에비타 기준으로 영업 기준으로 보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2,80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시 고질적인 실적 부진 부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큰 어떤 개별주라든지 그런 것이 시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조금 분할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효성같이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회사, 그리고 산업 중에서 하필이면 지금 경기에서 제일 민감하면서 안 가는 조선업황이나 중공업이라든지 화학 쪽 섹터가 많은 종목들은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내려간다고 사는 것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 세계 경기에 돌아서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자 의견에 대해서는 한 박자 기다릴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적으로 지금 내려온 폭이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5만 원 정도에 대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는 하십시오. 근데 투자 팁은 바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종목은 잠깐 올라가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매수하고 나서 또 좀 기다렸다가 첫 번째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단 10원이라도 높은 가격에 올라오는 걸 돌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사긴 사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간을 좀 갖고 약간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걸 확인할 때 조금 더 실전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죠, 시청자님? 안산이요. 안산이요. 예, 안산은 지금 뭐 날씨가 좀 흐린가요? 지금 안산도? 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가요? 제 집 예. 근처가 안산이어서 또 안산을 잘 알거든요. 예, 예.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는 얼마나에 매수하셨죠? 매수 가격은 19,500원이고요. 네, 19,500원이고, 예, 비중 15%인데요. 네, 비중은 15%요. 예, 좀 조금 앞투자가 좀 전망이 좋으면 추가로 더 사고 싶은데. 전망이 어떻게 좋으면 좀 되는지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거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임혁 씨 전문가. 네. 일단은 뭐 저가에 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한 29,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저점 바닥을 테스트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은 그 서울 반도체의 경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배경 요인은 생각보다 LED TV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늦춰지고 있고요. 일단은 성수기 작년 연말 연초 성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진입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한 3, 4개월간의 주가 바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장기적 측면에서 다시 대응에 대한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에서 향후 그 TV 부분의 경우는 전량 LED TV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그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부분이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LED TV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자체적으로 이쪽 그 LED를 조달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살려면은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소 늦었지만은 그 LED 조명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세계적인 삼성이나 LG만큼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일부 이제 해외 판매처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이 빨리 급속도로 성장한다면은 가파른 주가 상승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응해야 되겠고요. 연말 연초 그 쌓였던 그 재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3, 4분기 성수기를 대비해 갖고 재고 확충 기간이 진입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2만 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미 작년 그 3분기, 4분기 9월 달부터 최악의 상황이 2만 1,000원대에서 바닥을 공고히 다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만 1,000원대를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뭐 비중도 적절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29,000원대, 3만 원대를 향한 주가 상승은 다시 한번 중기적 관점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495번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빅텍, 매수가는 2,505원, 또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급등하면서 현재 2,940원 가리키면서 좀 이득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팀장님. 예, 지금 테마 중에서 제일 잘 가는 것이 이렇게 방산 관련주죠. 빅텍 관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입니다.
북한이 다음 주 한 11일이나 15일 정도에 광명성을 쏜다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테마주의 좀 흐름이 붙었고, 일단은 시장 자체도 지금 이렇다 할 뚜렷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 빅텍 방산 관련주에 상당히 매기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테마라는 것이 항상 시장이 테마를 만들고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 갑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테마의 연속성은 과연 그 테마의 개수가 몇 개가 있고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방산 관련주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약세에서 테마도 한정된 상황, 그리고 자금의 집중력이 빅텍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뭐 쏘고 안 쏘고는 북한에서 의중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 수가 없을 것이고요. 빅텍이라는 회사는 사실 방산 부분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 됩니다. 보통 그 만드는 제품은 항공이나 함정용 레이더 장치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군수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과연 얼마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빅텍처럼 이런 올라오는 종목을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이런 종목 뭐 이렇게 3,500원 지지선 걷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보시면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해주시고, 최근 연속 이틀 상한가를 형성하고 하루 정도 지금 강한 양봉이 있고, 가장 우리가 팔고 싶은 가격 3,000원에서 한 50원 모자란 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일 한 번 정도는 한 3,1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이 가격입니다. 오늘 시가를 형성했던 2,800원이 지지되면 조금 더 가져가 주시고, 어차피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시간은 우리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도 흔들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이슈는 살을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북한 관련 뉴스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시간마다 체크하시면서 전략 대응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9775번님이신데 종목은 한국정밀기계, 매수가는 21,100원, 비중은 30%인데 문자 내용이 전략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하면서 유유 이렇게 울고 계세요. 임혁씨 전문가. 네. 뭐 2만 원대 초반에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원대에 사셨죠? 예, 2만 원대에 사셔가지고 지금 뭐 17,00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뭐 상하 최소한 뭐 한 20%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그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이 안 된다면 중소형주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난 10월 달부터 장기간에 2만 원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5.5%에 대해서 현재 9%가 넘는 그러한 그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뭐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매집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2만 원대 전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은 2만 원대 안착이 되면서 2만 5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정밀기계의 경우에는 뭐 작년도 매출액이 한 1,470억, 영업이익은 뭐 125억을 나타낼 정도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중공업 부분에 있어 특히 뭐 플랜트 부분이죠. 예, 이쪽 부분에서 이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작기계 부분이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 그 업황 쪽에 따라서 납품 비중이 다른데 한국정밀기계에는 조선 쪽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근 그 주가 하락 횡보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 유보율이라든가 재무구조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대응하신다면은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하나 또 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세요? 부산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 CS인데요. CS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000원에 35%요. 1,400원에 35%.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이게 뭐 14,000원까지 간다는 뭐 얘기를 듣고 샀는데 계속 빠져갖고 네. 이거를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하시게요. 좀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고. 예. 아, 그러세요. 추가 매수랑 또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운이 많이 없으세요? 사실 뭐 CS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3월 이후에 또 어제같이 뭐 15포인트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박리담은 아니고 박앤세일도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시청자분이나 투자가분들도 지금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CS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와이브로 중계기 회사입니다. 사실 중계기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사를 우리나라 통신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한 가지 중계기 회사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과연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속 있는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중계기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이제 원래 인프라도 뭐 2G, 3G까지 많이 깔려 있었고 최근에 잘 갔던 거는 이제 4G, LTE 시대다 보니까 더 많은 중계가 필요한 상태에서 와이브로 중계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기대감만 있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성적도 한 44억 정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에 2010년도가 15억짜리인데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발생을 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겠죠? 매출 같은 거는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돈이 회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개기 설치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차입금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을 가져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CS 본인 통신사업보다도 자회사 CS 엘솔라가 있는데 이 CS 엘솔라가 지분 한 40% 갖고 있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자회사 가치가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CS 엘솔라라는 회사가 OLED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회사가 연간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44억 적자가 났습니다만 자회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많이 3월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은 실적 시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자회사 가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요. 일단은 저는 사실 뭐 보유를 하시고 조금 전에 추가 매수 생각하셨으니까 추가 매수 가격은 7,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7,800원에 살 걸 지금 사실 왜 그렇게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반등을 확인하고 사셔야 되고요. 제가 왜 7,800원에 올라오면 추가 매수하라는지는 기술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C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중에서 그 중간 라인이 한 7,8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 회사는 2009년 이후부터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성장하는 회사 중에서 잠깐 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가시면서 최소한 7,8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해보면 일단 조금 그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신 7596번님 좀 힘내시고 또 차분하게 전략 대응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총선과 대선이 예년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올해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6.2%가 예년보다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예년보다 긍정적이란 전망은 31.5%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12.3%였습니다. 기업들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고 투자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 등을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사찰과 관련된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통령 하야가 거론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불법 사찰은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라며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를 알고 은폐를 보장한다고 협의했다가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책임질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는 것까지 밝혀지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는 지적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만족하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 투자가 2015년까지 4배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오늘 차이나머니의 글로벌 시장 투자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2, 3년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차이나머니 규모가 현재 약 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외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내 적격 기관 투자가 한도를 시가총액의 5%까지 늘리면 전체 투자 허용 규모가 2,293억 달러가 돼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 비율이 0.12%로 OECD 국가 중 22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한국의 지난해 국외 개발 원조 규모가 1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22위로 규모로는 23개국 회원 중 17위로 전년보다 각각 한 단계씩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 총소득 대비 원조 비율을 0.15% 높이고 오는 2015년까지는 0.2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또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